네, 석 달간 무려 1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연쇄 방화를 저지른 이유가 참 황당했습니다. 애인이 자기를 무시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들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분노로 가득한 우리 사회, 해법은 없는 건지 최창호 심리학 박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석 달간 16차례에 걸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근데 화가 나서 불을 지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심리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고 예. 자기 감정 조절 능력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특히나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다 함께 작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충동적인 그냥 일시적으로 욱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네. 습관적인. 그러니까 뭐 평소에 죄송합니다. 예.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약간 충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애인으로부터 언제까지 백수할 거냐 예. 이런 식의 이제 무시를 당해서 공격성으로 이제 나타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게 습관적 방화범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심리치료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방화를 저지르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그게 에너지가 그냥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또 불이 나게 되면 인명피해가 날 것에 대해서 예측도 못하고 네. 자기의 감정에만 이제 잘못된 좋은 말로 하면 몰입이고 거기에 훅 빠져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상황에서 나타나냐면 대개가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적인 생물학적인 특성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심리적인 구조, 인지 구조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했을 때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잠재되어 있는 공격성이 있거든요. 예. 이게 공격성이 이제 어떤 뭐 격투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운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예. 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대방보다 약하고 미약하고 좀 능력이 없다라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 예. 이렇게 불로다가 방화로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예. 왜냐하면 자기는 다치지 않고 도망갈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좀 힘이 있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순화시키거나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통해서 풀거나 예.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그걸 못한 거죠. 네. 그래요. 저희가 앞서서도 홧김 범죄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사건들이 네. 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인분 교수 사건 이것도 유명한데 이 가해자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들리고 있고 농약 사이다 사건의 그 피의자 할머니도 분노 조절을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도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있다라고 보고 이제 뭐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예. 그 심리학자들의 평가는 그 사이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예. 또 과도하게 예민한 그러한 특성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 또 이제 인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분노 조절 장애 플러스 예.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공감 이입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누구나 내가 괴롭히면 상대방 아플 수도 있고 또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런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거죠. 네. 그리고 죄책감이 없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분노 조절 장애는 죄책감이 있는데 네. 그걸 조절을 못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인분 교수나 그런 사람들과 이 그 방화범과 단순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인분 교수가 더 나쁜 사람이죠. 죄질이. 죄질이 나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게 가장 큰 특징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들은 예.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네. 이 분노 조절 장애 하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보복 운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하게 돌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런 분들 보면 내성적인 경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것을 내적으로 다 쌓여 가지고 있다가 예. 차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네. 그리고
차를 뭐 껴들게 한다 하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조그만 차가 아니면 큰 차가 오히려 거꾸로 하면서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저항 아니면 이제 공격성 그런 예.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제 주변에도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운전할 때 얌전한데 네. 예? 왜냐면 평소에 말을 많이 하고 많이 푸는데 네. 근데 그걸 꾹 싸놨던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변해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아빠가 저래 우리 엄마가 저래 거기에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럼 평소에 그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걸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만의 조절 능력,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운전자의 눈을 보지 말라. 네. 그리고 서로 내려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리기 전에 최소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도는 하고 내려야 되는데 예. 그냥 홧김에 바로 내려버리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그 자리를 뜨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내리기 전에 최소한 10가지는 못 헤아리더라도 네. 하나, 둘, 셋 정도까지 아니면 심호흡 한두 번 정도만 하고 내려도 네. 큰 싸움으로 안 가는데 네. 그런 어떤 조절 능력이 없는 거죠. 대처법, 예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스포일러는 아닌데요. 이제 영화가 인기리에 이제 상영 중이고 이제 곧 개봉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하고요. 치외법권이라는 영화에 이제 이런 소재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영화에 쓰일 정도로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지 못해서일까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왜 못 풀게 되느냐? 네.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게임 중독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 또는 이제 먹는 음식의 영향. 왜냐하면 또 먹는 게 성질, 성정하고도 영향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아주 격한 고기 음식만 자꾸 먹는 사람들은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나 슬로우 푸드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체질적으로 좀 느슨하고 예. 원만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중독, 음식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또 사회 경제적인 어떤 침체 내지는 뭐 일자리 아니면 명태 예. 이런 것들이 다 불안 요소잖아요.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를 조절하는 에너지가 약해지게 되고 예. 허기증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억눌려져 있던 무의식 속에 있던 공격성이나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예. 한순간에 봄물 터지듯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한 욕구자절에 의한 공격성이 있고 예. 하나는 그동안에 있었던 나쁜 에너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작은 거 하나 운전하면서 시비가 큰 폭발력으로 가서 뭐 뗏물이 터지듯이 수압설이라고 하는데 예. 봄물 터지듯이 공격성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돌변해? 그거에 대한 원인은 그동안에 켜켜이 쌓아왔던 네. 공격적 에너지가 거기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그런 에너지를 좀 김을 빼놔야 되고 예. 순환을 시켜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떤 사회적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정신과적인 증상인 건가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일단 심하면 치료를 해야 되고 누구나 욱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다. 그러나 욱하다 깨달은 성자라는 책이 있듯이 욱했을 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조절하는 능력.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그 사회적인 그 불의. 심지어는 뭐 그 길거리 로드레이지 분노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3년, 5년까지도 지금 뭐 징역을 살릴 수 있는 정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줘야 되고요. 또 4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32% 정도의 분노 조절 환자가 늘어났어요. 결국은 잠재적인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인데 네. 내가 도저히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싶으면 심리학 상담을 받든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 보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그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나도 그 욱한 적이 참 많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공식적인 데이터를 지금 한번 읊어드리면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4년 사이에 32.6%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한 해 우발적 분노형 범죄자가 15만 2천 명으로 10명 중에 4명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개개인의 문제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 해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캠페인도 필요한 게, 예. 자, 웃으며 양보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한 차가 가면 한 차가 끼어들기 서로 해주는 그 KBS의 공익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보한 사람이 오히려 그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예. 또 배려해줬을 때의 그 감사함의 표시, 그리고 비상등 한 번이라도 아니면 손이라도 한 번 들어주는 그런 센스, 예. 아니면 여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확산돼야 되겠고, 예. 먼저 가시라고 하고, 정말 그 속으로는 화가 난다면 아주 먼저 가시라고 보내드리는, 아니 저는 그래요. 예.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저도 급할 때는 좀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럴 때 또 양배줬을 때는 비상등으로 감사하다는 표시를 한 최소한 대여섯 번 깜빡거려주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주면, 예. 화가 쭉 났다가도 뒤에서 뭐 급한 일이 있거니 해줄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되고 막 뒤에다 초보 운전 딱지 대신에 나도 언제 후진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쓰고 막 그걸 하다 보면 더 화가 나죠. 예. 충동성 범죄는 특히나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계절별로 볼 때. 그리고 봄하고 여름이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계절에는, 지금은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지만, 더울 때는 그냥 여유 있게 오히려 30분 먼저 출발해서 좀 차가 막히더라도 저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네. 꼭 성격적으로 A타입이 있어요. A타입은 뭐냐면, A타입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급해요. 근데 B타입은 여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 시간을 놓고 볼 때 우리가 1시가 방송이다 그러면, 예. A타입은 아주 그냥 헉헉거리면서 매일 뛰어와요. 네. 근데 B타입은 미리 와서 대기하면서 여유 있게 원고도 보고 그러는데, 예. 저도 좀 A타입에 가까운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 연습을 많이 하고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예. 역지사지 하는 것들 많이 이제 배웠죠. 그러면서 좀 자기 감정을 네.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뭐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호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